자, 반갑습니다. 일단은 조금 늦은 게 그 언어버 마지막 남은 경기 그 엘살바도르하고 이제 과테말라 스코어를 보다 보니까 좀 늦었고 다행히 언더로 끝나면서 적중은 했습니다. 중배당. 근데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뭐 어제 1순위도 그렇고 오늘 미축도 승패는 생각보다 잘 안 나와가지고 다행히 혹시 몰라서 워낙 이제 변수가 많다 보니 언어보로 좀 노렸는데 어제 파리 오버를 시작으로 오늘 인터 마이애미 그리고 올랜도 그리고 엘살버도르 언더까지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배당 어제 대체적으로 다 높게 가져갔기 때문에 예, 뭐 금액이 좀 적더라도 뭐 거의 음, 손해는 안 봤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낮 경기하고 해축이 이제 노르웨이 리그밖에 없어서 노르웨이 리그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번에 같이 할지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 또 몇 경기 안 되는데 저걸 또 오후에 따로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일단 어제 이제 승무패 연장선이죠. 그래서 오늘 어제 봤던 승무패 경기에서 몇 경기만 더 분석을 하면 되고 사실 어, 완전히 처음부터 봐야 되는 건 이제 노르웨이 리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 경기 어, 일단 뭐라도 하나 적중하자. 어제 무승부라도 건져갔기 때문에 오늘도 뭐 메인이 되면 더 좋고 아니면 배당을 높여서 뭐 무승부가 됐든 근데 경기가 많지 않아서 조합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잘 한번 그 6월 이제 첫날이잖아요. 다행히 이제 어제는 5월 사실 오늘 적중을 한 게 이제 어제 거였기 때문에 6월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고민을 했던 게 6월부터 이제 데이터를 좀 만들려고 하다 보니 뭐 어제처럼 뭐 미축도 무리하게 가진 않을 거고 어제 미축 4경기씩 갔잖아요. 지금 언어보도 4경기씩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이 높게 나온 건데 오늘 거의 뭐 경기 수가 적든 많든 거의 2경기 위주로 갈 것 같고 6월에 한번 통계를 내봅시다.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어제 건 어제 거고 어제 걸 이제 오늘 이제 경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로 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날짜가 어제 마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중은 오늘 확정이 됐지만 순수 순전히 이제 6월부터 시작하는 건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공지로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매번 이제 공지 올린다고 이제 못 올려드렸는데 저도 이제 뭔가를 적어놔야 그거에 따라서 좀 실행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해축도 끝났고 당분간 해축이 없기 때문에 국축, 일축, 낮경기 위주 그리고 원래 미축이 1순위가 되려 했는데 동일선상으로 봐야겠어요. 미축이나 국축이나 일축이나 뭐 어느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뭐 그날 따라 주말이든 평일이든 좋아 보이는 거 위주로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잡다한 얘기는 그만하고 이와키하고 구마모토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성은 이와키가 이제 홈에서 구마모토한테 2번 다 졌거든요. 그래서 구마모토가 더 좋고 일단 지금 순위인데 이와키나 구마모토나 다 하위권입니다. 승점 차이도 뭐 2점밖에 차이 안 나고 득실도 그나마 구마모토가 조금 앞서긴 하는데 못 따라잡을 정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홈의 이와키나 원정의 구마모토나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둘 다 반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결장이 퇴장이나 경고 누적이 둘 다 딱히 없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와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승리가 없단 말이죠. 이게 무승부가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연승을 하면서 무가 나오면 예를 들어 이와키 지금 예를 들면 3연승하고 3연속 무승부면 6경기 무패잖아요. 근데 이제 무가 이제 뒤에 있다 보니 이런 경우 앞에서 3연속 무승부하고 뒤에 3연승 했으면 6경기 무패여도 뒤에 3연승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연패한 게 그냥 연패로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3연승하고 이제 3연속 무승부 뒤에 연패기 때문에 사실상 5경기 승리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패일 때는 무승으로 그 패배가 없을 땐 무패 흐름으로 가지만 결국엔 승리가 없을 때는 저 무승부가 아주 좋다고까지 볼 수는 없어요. 왜냐? 5경기 무승이기 때문에. 즉 3무 2패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희망적인 건 이와키가 그래도 최근에 패배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한 경기 빼고는 꾸준하게 골을 넣었기 때문에 득점력은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지금 6경기째 승리 없어서 이와키보다 한 경기 더 많거든요. 얘네도 보면은 최근에 득점은 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무득점 경기들도 좀 많았어가지고 이 경기가 좀 애매합니다. 둘 다 최근에 승리가 없어서 홈의 이와키도 성적이 별로고 원정 구마모토도 별로고 어디 하나 좋은 게 없다. 이런 경기는 묻찍거나 패스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승부도 좋은 무승부가 아니다. 그냥 이제 건너뛸 무승부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쇼난하고 오카야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난하고 오카야마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쇼난이 이제 6승 1무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 컵 대회가 이제 한 경기밖에 없어요. 최근 전적이. 나머지 전적들도 다 이제 예전 전적들도 그 패배가 없기 때문에 무패입니다. 무패. 어쨌든 오카야마 상대로는. 근데 어쨌든 지금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오카야마가 쇼난보다 승점도 살짝 높고 득실도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 왜냐면 실점에서도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득실 부분이 오카야마가 그래도 한 8골 그 정도 차이 납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쇼난이 홈이잖아요. 오카야마도 홈의 성적이 좋지 원정 성적이 홈만큼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위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카야마가 이제 원정에서는 최소 득점팀. 일단 3득점밖에 못하고 있다. 물론 실점이 많은 건 아닌데 그만큼 이제 득점력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뭐 마치다랑 비기고 니가타전도 이기면서 이제 다득점을 하긴 했는데 2골씩. 최근 원정에서 3경기 무득점. 그리고 쌈푸이로를 잡긴 했지만 뭐 원정에서 워낙 뭐 득점도 없고 많아야 1득점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2득점을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못 이긴다는 건 아니에요. 쌈푸이로도 잡았고 나고야랑도 비겼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쇼난의 문제인데 쇼난이 최근에 컵대회 홈에서 이기긴 했지만 홈승이 한 2달 정도입니다. 2달 전에 나고야전을 이긴 거 외에는 최근 홈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이제 1무 3패할 동안 단 한 골도 없었어요. 리그에서. 오히려 원정에서 가끔씩 한 골을 넣었지 홈에서 득점이 없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쇼난 오카야마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긴 합니다. 오카야마도 홈에 비해 원정이 안 좋지만 원정 승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쇼난이 지금 연패 중이라 연패도 끊어야 돼요. 홈 연패, 홈 원정 연패. 컵 대회는 리그랑 같이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뭐 FC 도쿄 이겼다고는 하지만 리그 경기가 아니라서 결국엔 승리가 필요한 시점이라서 원정 오카야마가 지금 4경기째 승리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타이밍상 쇼난이 홈 무승을 좀 깨야 되긴 합니다. 단지 득점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갈 수가 없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언더가 가장 좋습니다.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진 않아요.
아마 언더 배당이 좀 더 낮았으면 건너뛰었을 텐데 그나마 1.43 정도면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세레소하고 시미즈. 자, 이제 어제 승무패에 이제 포함된 경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잠시 얘기하면 쇼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분석할 때 무승부를 좀 위주로 봤었는데 비길 가능성 높긴 해요. 쇼난 오카야마. 뭐 승무패 다 나와도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언더를 보는 거고. 자, 세레소하고 시미즈도 세레소가 시미즈 상대로 이제 홈에서 엄청 강하더라고요. 최근에도 4연승도 했었고 진 적도 없고 그래서 상성은 이제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그 시미즈 입장에선. 근데 지금의 시미즈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순위도 별 차이 없습니다. 1점 차. 득실도 똑같고 그리고 그 1점 차라는 게 오히려 시미즈가 한 경기 덜 치러서 1점 차지 한 경기에 최소 비기면은 승점이 또 같아집니다. 그리고 이 홈의 세레소가 강하긴 하지만 시미즈 원정보다 요새 시미즈가 그래도 결장도 크게 없고 그래서 또 요새 좀 나고야전 빼면은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요. 요코마리 원정도 잡고 최근에 뭐 비셀고베라든가 뭐 마치다 물론 이제 홈이긴 했습니다. 요코마리만 원정이었고 근데 이제 가시마나 가시화전 질 때도 한 골 차로밖에 진 적이 없어요. 그 전에 경기들도 대부분 한 골 차였고 그래서 세레소가 홈에서 강하긴 한데 최근 이제 뭐 세레소도 보면은 뭐 아주 많은 득점을 했냐라고 봤을 때 홈에서 원정에서만큼 막 다득점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원정에서는 3골씩 2번 넣었거든요. 근데 홈에서는 최근에 뭐 후쿠오카 상대로 2골 넣었지만 그 전에 요코마리, 뭐 마치다, 도쿄, 가시마 다 한 골입니다. 한 골. 웬만하면 한 골 넣은 경기가 많아서 무승부도 좀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시미즈가 뭐 무득점이면 그래도 세레소가 이길 확률이 높은데 득점을 한다면은 비길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일단 세레소 승무로 보긴 하는데 저는 승보다는 좀 무가 좀 걸려요. 언오버는 참 애매한 게 세레소의 흐름은 최근 언더긴 하지만 오버가 없는 팀도 아니고 그리고 시미즈도 원정에서 다득점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최근에 2경기 무득점만 한다고 해서 언더 가기도 좀 애매해요. 전체적으로는 언더 흐름이 맞긴 하거든요. 시미즈는 원정에서 득점력이 뭐 2자릿수도 아니고 근데 세레소도 생각보다 홈에서 득점을 많이 할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세레소의 승무로 보지만 저는 약간 5대5 느낌으로 본다. 지금 오늘 세레소가 이기면 3연승이거든요. 오늘 시미즈가 지면 3연패. 근데 시미즈가 3연패가 있긴 합니다. 리그 3연패도 있고 원정에서 컵대회 포함 3연패도 있고 그거 두 경기가 중복되거든요. 중간에 한번 컵대회가 껴서 그렇지. 그래서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상성도 세레소가 압도하고 근데 뭔가 좀 찝찝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 요 경기는 건너뛰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배당도 좋고 엄청 좋은 경기인데 이런 경기가 저에겐 참 어렵습니다. 뭐 어제 승무패를 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어제 승무패 뭐 자동으로 찍은 게 많아요. 그냥 너무 어려워서 14경기 그냥 다 자동으로 찍은 경기가 많고 복식을 한 경기가 한 6,000원짜리가 있긴 한데 이미 첫 경기, 두 경기 뭐 다 날렸기 때문에 그거 물을 찍었다고 해서 물을 보는 건 아닙니다. 승부식 관점하고 승무패 관점은 제가 볼 때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레소 경기는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우라와 요코 FC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승무패에 포함이 안 됐어요. 오늘 K리그가 조금 있어서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 자, 우라와 요코 F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높아요. 8승 7무 5패. 득점도 요코FC보다 2배나 높고 실점은 한 골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득점에서 많이 차이 나다 보니 10골 이상 차이 나고 득실이. 그리고 우라와가 홈이네요. 하필. 홈에서 성적이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까 원정에서 패배가 많은 건 아닌데 1승밖에 없어서 승점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무승부가 많아서. 홈에서는 7승 1무 2패고 요코FC 같은 경우에는 원정 성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오카야마 다음으로 득점이 안 좋아요. 4득점. 그래서 지금 결장도 크게 없는 우라와. 물론 이제 요코FC도 크게 결장이 없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우라와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요코하마 FC 상대로 홈에서도 나름 성적도 괜찮고 그리고 그 연승 한번 끊어진 때가 있었거든요. 간바 오사카전. 그때가 좀 아쉽지. 뭐 최근에 패배가 많은 건 아닌데 뭐 무가 좀 많은 거 그거 빼면은 뭐 홈에서는 뭐 아주 좋죠. 그리고 세레소하고도 비겼고 다만 이제 최근 3경기 동안 승리가 없기 때문에 승리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뭐 가와사키 원정 2대2 나고야 원정에서 이길 뻔한 거 막판에 2골 먹히면서 지고 좀 운이 안 따라주긴 했어요. 그래서 뭐 요코하마 FC가 최근 3경기 무패긴 하지만 얘네들도 최근 득점이 막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못 이기는 이유가 2골 이상을 넣은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뭐 한 골 넣어서 이긴 경기들도 있긴 해요. 1대0으로. 근데 결국엔 실점을 했을 경우 그때는 실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점을 하면은 사실 2골을 못 넣으면 이기기가 좀 빡세기 때문에 요코하마 FC가 뭐 가시와랑 비겼다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냐 원정에서는 쇼난 말고는 그 쇼난전도 되게 오랜만에 이긴 거라서 사실 요거는 우라와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당도 지금 우라와로 그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마행까진 모르겠는데 지난번 간바 오사카처럼 지진 않겠죠. 그리고 요코하마 FC가 잘하면 뭐 비길 수는 있겠지만 아예 지는 그림은 생각이 안 듭니다. 우라와가. 그래서 우라와 승보고 오늘 배당 대비 좀 좋아 보이네. 요 경기가. 우라와 승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승무패 포함된 경기들이 쭉쭉 나오죠. 아마 천안시티 빼고는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 충남, 아산, 김포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새 드는 생각이 뭐냐면 물론 뭐 적중 관련해서 이제 많은 생각이 있는데 오늘 미축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승패가 아무리 좋아도 언어보가 확실히 보이면 같이 좀 가야 되겠다. 오늘 미축이 그런 예거든요. 어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올랜도 승, 뭐 신시내티 승, 그리고 뭐 휴스턴 디나모, 아니면 뭐 뉴욕 레드불스, 뭐 세너스 프랜승 다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 생각대로 나온 게 뭐 몇 개 있나? 한데 이게 뭐 대장이라든가 아니면 생각대로 안 나왔을 때 그런 경우 언어보가 적중됐던 경우가 몇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올랜도, 뭐 인터 마이애미 너무 이제 오버가 괜찮아 보여서 결국엔 파리 PSG도 이기든 지든 오버가 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5대0 대승을 거뒀고 마지막에 엘살바도르가 골 넣으면서 조금 이제 불안했는데 결국엔 무승부로 끝나면서 나온 거 보니까 승패를 가더라도 원오버를 중복으로 가는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겠다. 맨날 좀 다르게 가다 보니 너무 많은 경기를 가서 그게 이제 항상 고민 중에 최대 고민이거든요. 겹치지 않게 가려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겹치게 가면은 맞으면 다 맞거나 하나 틀리면 다 틀리거나 그러는데
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승패도 가고 언오버도 같이 가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경우가 보이면 웬만큼 좀 그렇게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충남 아산 김포가 상성이 원정에서 강해요. 충남 아산 상대로. 근데 충남 아산이 보면 은근 홈에서 좀 잘하더라고요. 지금 성적을 봤을 때 김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2점 앞서긴 하는데 득실도 살짝 앞서고. 근데 홈에서 한 번밖에 안 졌고, 물론 김포도 원정 성적이 뭐 패배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홈에서 이제 다득점 했던 경기들도 몇 경기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인천전 빼면은 홈에서 나쁘지 않아요. 그게 유일한 패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천이나 경남전에 다득점도 했고, 그래서 확실히 최근 페이스는 오버에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수원 삼성전 선제골 넣고 비겼죠. 그래서 최근 2경기 승리가 없긴 합니다. 그리고 원정에서는 인천한테 뭐 무득점이라든가 경남전도 졌기 때문에 최근 3경기 승리가 없어서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리그 초반에 뭐 부산, 뭐 아니면 안산, 그리고 뭐 천안시티 3경기 뭐 그 무패 흐름도 있었고 완전히 못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김포 원정을 생각하면은. 다만 이제 김포도 최근에 4경기 연속 골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가 이제 무승부를 봤던 경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언오버를 선택한다면 뭘로 가야 되냐? 만약에 무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결국엔 승패로 갈린다는 건데, 승패로 갈렸을 경우 충남이 됐든 김포가 됐든 한 골을 넣을 수 있느냐? 라고 접근을 했을 때, 물론 1대0 승부도 있긴 합니다만은 1대0의 그림은 별로 안 그려지긴 해요. 김포도 1대0 승리가 없을 거예요, 아마. 있네. 홈에서는 있네. 화성FC. 그래서 요 경기는 무로 가야 될지, 어느 보러 가야 될지가 좀 고민인데, 잠시만요. 컵대회를 빼고 좀 봅시다. 컵대회를 빼고 보면, 이게 충남이 프렌을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홈이라 그럴 수 없으니까. 김포가 수원삼성하고의 경기를 좀 봐야겠는데, 요거 그 데이터를. 와, 수원삼성이 져준 거네. 일류첸코가 PK를 2번 찬 건가 이거? 시간대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PK를 놓쳤구나. 이러면은 슈팅도 비슷했고 자책골로 들어갔으니까 김포 입장에서는 할만한 느낌이긴 하네요. 충남 아산이 2골. 충남 아산 김포보다는 충남 아산 쪽으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경기는 어제 제가 무승부를 보긴 했는데 김포가 득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접근을 했을 때, 충남 아산이 그래도 그 홈에서 무실점했던 경기가 2경기나 있긴 하거든요. 안산하고 전남. 요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전남하고 안산이 지금 순위가 2위. 김포, 수원, 충남, 부천이 몇 위지 지금? 6위. 부천이 6위. 네, 득실이 비슷해가지고 일단은 충남 아산 승부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홈인데 다득점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요것도 세레소 오사카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세레소 오사카는 뭔가 물을 가고 싶은데 자꾸 승이 걸려서 못 가는 상황이고, 충남 아산도 약간 그런 그 경기하고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일단은 저는 저건 좀 고민을 해보고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김천상무로 넘어가죠. 시간을 너무 쓴 것 같습니다. 자, 김천상무 수원FC. 요 경기도 어제 분석할 때 좀 어려웠는데, 일단 상성이 수원FC가 좀 해볼만 해요. 원정에서. 지금 순위로 보면은 당연히 김천상무가 좋죠. 5위고 수원FC 이제 하위권. 득점도 강원FC 다음으로 이제 안 좋고, 물론 서울하고 광주도 있긴 하지만 뭐 실점도 김천상무가 적고, 그리고 홈의 김천상무, 그리고 원정의 수원FC 생각했을 때 아직 원정 승리가 없는 두 팀이 있습니다. 그게 수원하고 대구인데, 그나마 홈 성적이 좋거든요. 수원FC는 원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윤빛가람도 지금 부상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수원FC가 최근 FC 서울 원정에서 비겼다든가, 그리고 어쨌든 홈이긴 하지만 대전을 잡고 너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원정에서 다만 득점력이 좀 저조해서 무득점이 많아서 결국엔 이제 졌던 경기들이 많은데, 타이밍상 한 번 이길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언젠간 원정에서 1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천상무가 요새 살짝 안 좋거든요. 부천전 컵대회부터 시작해서 제주한테 비겼죠. 울산한테 이제 선제골 넣고 아마 2대0에서 3대2로 역전당했나? 그리고 FC 서울한테도 무득점으로 치고 요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김천상무 입장에서는 수원FC가 딱이거든요. 어차피 원정에 1승도 없겠다. 우리 지금 연패 당하고 있고, 연패긴 하지만 홈의 기준으로 따져봤을 땐 뭐 그렇게 못한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김천상무가. 그러니까 전환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먹잇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배당이 너무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요새 김천상무의 폼으로 봤을 때는 저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수원FC의 원정 득점력을 생각하면 또 배당 생각하고 오버를 갈 수도 없단 말이죠. 물론 오버 배당이 더 적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 김천상무가 이제 홈이고 득점도 더 좋고, 수원FC의 원정 득점력이나 뭐 성적을 봤을 땐 당연히 김천상무로 봐야 되긴 하는데, 그 정도로 갈 정도의 배당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게 항상 변수들이 많아서 배당이 별로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충남이라든가 아까 세레소 정도의 배당이면은 뭐 갈만하죠. 근데 1.54? 굳이 경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전 차라리 김천상무가 그래도 이길 때 무실점으로 이겼던 전적들이 있거든요. 울산, 대구, 강원. 그래서 홈에서만큼은 김천상무가 실점이 적은 편입니다. 득점도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서 요 경기는 차라리 언더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언더 볼게요. 언더. 자, 해서 나머지는 그냥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합에만 같이 나가고, 자, 포항, 강원 가도록 할게요. 자, 포항 대 강원FC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항 같은 경우 너무 좋죠. 이 최근의 흐름이 대전까지 잡으면서 연승을 달리고 있긴 합니다. 다만 그 최근 흐름이 너무 좋다는 거지. 홈 기준으로 보면 광주한테도 졌고, 김천상무한테도 졌고, 물론 홈 전체적인 성적은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이 득실을 봤을 때 강원하고 실점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득점에서 좀 차이가 나고, 이 강원이 의외로 홈에서 성적이 꼴찌고 원정 성적이 나름 중위권입니다. 중위권. 중위권 살짝 밑인데 7위라서 4승 4패. 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아무리 홈 성적이 좋다 하지만 4승 1무 3패라서 별 차이 없어요. 득실도. 사실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홈으로 돌아온 포항이기 때문에 이게 뭐 상성에서는 압도하긴 합니다만은 강원 상대로 최근 근 한 7, 8년 그 정도 동안 진 적이 없어요. 무승부조차 많이 없거든요. 이 정도면은 상성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강원 상대로. 그리고 강원이 최근에 FC 안양한테도 3실점을 해서 졌기 때문에 그런데 강원이 이 패턴을 잡기가 제가 볼 때는 K리그에서 제일 어려운 팀 중에 한 팀이 아닌가. 뭐 홈에서 아주 성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홈에서 전패를 한다거나, 뭐 홈에 무승팀, 뭐 원정 무승팀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최근에 이제 홈승이 없긴 해요. 컵 대회를 빼면. 그게 그나마 이제 특징 중 하나인데, 그렇다고 홈승이 없는 것도 아니고, 원정에선 지금 연승 중이고, 그리고 가끔씩 못 이길 것 같은 경기도 이기고, 뭐 전북 원정이나 뭐 울산 원정이나, 근데 꼭 이길 것 같은 경기는 또 지고, 뭐 그래가지고 패턴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필 또 원정인데 원정 연승 중이에요. 지금 광주랑 제주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포항이 이제 홈에서 당연히 이겨줘야 되는 경기긴 한데 그 흐름을 3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포항의 배당을 봤을 때 만약에 포항도 김천상무처럼 배당을 줬으면 아마 별로 내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1.9 정도의 배당이다? 그러면 갈만하다 봅니다. 상성도 좋고. 지금 분위기를 좀 탔거든요. 단순히 뭐 한 골 아니면 뭐 퇴장 이후에 그런 흐름으로 이긴 게 아니고 득점을 좀 많이 하면서 이겼기 때문에 그 예전에 수원FC 2대0이라든가 그런 느낌으로 잡아갈 수도 있어서 저는 포항 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포항 승. 무승부를 같이 보진 않을게요. 승부를 너무 많이 보면은 고민이 돼서 결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승만 보는 거는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 광주 가도록 할게요. 자, 대구가 제가 어제 분석할 때 보니까 많이 안 좋더라고요. 지금 꼴찌기도 하고 실점도 가장 많고, 그리고 광주가 득점은 대구보다 부족하긴 하지만 몇 골 차이 안 나고 오히려 실점 부분에서 10골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대구가 홈인데 뭔가 좋아 보이지 않다.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 원정에서 승리가 없지 홈에서는 3승하고 있거든요. 3승 5패니까 3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광주가 뭐 홈에 비해 승점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원정에서 나름 성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2승 3무 2패면 높지 않을 뿐이지 뭐 패가 많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름 할만하다 보고, 대구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세징야의 부상으로 이제 빠진다는 점인데 2골에 3어시는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부상 여부 때문에 최근 대구의 경기들을 보면은 홈에서 특히 무득점 경기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대전전도 한 골밖에 못 넣었고. 그래서 물론 리그 초반에는 이제 뭔가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한 7연패하고 제주 꺾으면서 연패 탈출했지만 다시 5경기째 승리 없고 리그. 뭐 컵대회는 FC 안양을 잡긴 했습니다만은 리그만 놓고 한정해서 봤을 때는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3연패 중이기도 하고. 물론 상대가 강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광주가 최근에 포항 원정에서 잡았던 경우라든가 울산하고 비기면서
나름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광주는 확실히 이제 그런 감독의 그런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구가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요. 홈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광주도 최근에 득점이 많지는 않거든요. 뭔가 실점을 두려워해서 공격을 안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뭔가 오버가 많고 그럴 것 같지만 막상 경기 그 결과를 보면 1대0 승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들이 이기거나 지거나 약간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흐름으로 간다면 광주는 언더에 가깝다. 근데 대구는 반대로 오버가 엄청 많습니다. 다만 상대 팀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득점을 많이 해서. 근데 자기들의 득점력을 봤을 때는 오버가 아니고 언더에 가깝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대구가 홈에서 4연패, 홈원정 포함 4연패까지 물론 7연패도 했었는데 그 면패를 좀 끊어줘야 될 것 같고 광주 입장에서도 최근 실점이 많지 않다 보니 쉽게 질 것 같진 않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랑 언더를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순위로 보면은 언더입니다. 언더. 뭔가 승패로 갈린다면 1대0 승으로 뭐 광주가 이길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언더 1순위 고배당으로 무승부 좀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수원 삼성하고 부천 FC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이 경기까지가 이제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다. 자, 이제 어제 그 승무패 경기들을 좀 보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센테이지가 일단은 높은 게 뭐였냐? FC 서울 제주한테 졌죠. 그리고 산프이로도 결국엔 동점 가나 했더니 가와사키한테 또 역전골 먹혀서 지고, 그리고 대전도 비겼고, 중요한 건 성남도 안산한테 졌습니다. 50%가 넘진 않지만 퍼센테이지들이 낮은 경기들이 꽤 나왔어요. 가와사키 20%대의 퍼센테이지, FC 안양 비기고, 제주 이기고, 안산 이기고. 오늘 얼마나 변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퍼센테이지 높은 게 이제 세레소, 그리고 김천 상무, 그리고 포항, 광주, 뭐 수원 삼성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2월은 안 돼요. 2월은 안 되는데 밑에서 얼마나 나오냐인데 제가 일단 분석해서 간 거는 빠이빠이다. 자동으로 찍은 게 맞아줘야 되는데 아직 확인은 안 해봤거든요. 얼마나 맞을지가 의문이긴 한데 차라리 이렇게 된 거 그냥 막 이 1등이 안 되더라도 변수가 많이 나왔을 때 이제 11 적중을 하면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희망을 걸어봐야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 삼성하고 부천 FC 경기 가도록 할게요. 일단 상성은 경기들이 많지 않아요. 둘이 거의 반반인데 홈에서 했던 경기는 부천한테 한 번 졌고, 자, 수원 삼성을 지금 보자면 제가 이 경기를 무승부를 봤더라고요. 아마 변수를 노린다고 그렇게 본 것일 수도 있는데, 자, 보자면 부천이 생각보다 성적이 너무 좋다. 6승 3무 3패입니다. 수원 삼성하고 한 경기 차이고, 득실도 수원 삼성이 좋긴 해요. 한 5골 정도 앞서 있습니다. 득실 전부 다 포함해서. 근데 부천도 나쁘진 않고, 그리고 유일은 아니구나. 이 홈에서 무패 팀들이 좀 있어요. 전남 같은 경우는 3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인천하고 수원 삼성이 지금 7승 1무 5승 2무로 무패 팀 중에 한 팀인데 득실도 괜찮습니다. 수원 삼성이. 근데 하필 오늘 상대하는 부천FC가 원정에서 성적이 좋단 말이죠. 3승 2무 1패로. 그래서 당연히 이게 수원이 홈이고 무패고 당연히 좋아 보이지만
뭔가 부천이 최근에 이제 무패 흐름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5경기 연속 컵대회 포함. 물론 자세하게 보면은 원정에서 승리가 많은 편이 아니죠. 경남전 빼면은 사실 성남하고 비기고 충남 아산하고도 비기고 그랬으니까. 근데 수원 삼성은 어쨌든 김포하고 이제 비기면서 연승이 끊어졌지 패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수원이 홈에서 완벽하게 이겼던 경기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뭐 경남 4대0, 뭐 천안시티 2대0, 뭐 화성FC 3대1 정도? 나머지는 뭐 한 골차 승부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최근 부천 흐름이면 비빌만 하다. 요것도 수원 삼성의 그 배당이 별로 좋다고 보진 않습니다. 1.63이니까. 그렇다고 부천의 역배를 보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수원 삼성 승무 보는 입장에서 어제 이제 제가 무승부 적중한 게 저 사간도스 배당이 얼마였습니까? 1.53이었나 54였나. 근데 왜 무승부 결론을 내린 거냐면, 물론 극적으로 에이메가 동점골을 넣어주긴 했어요. 오미야도 이와타인가? 이와타가 넣었나? 왜 그 배당만 보면 갈 수 없는 그 오버 배당, 저 뭐냐 무승부 배당이긴 해요. 저 배당도 떨어진 거니까. 보통은 이제 뭐 예를 들면 포항 강원처럼, 포항 강원보다 비슷한 게 어디 있냐? 쇼난 오카야마 이런 경우가 뭐 둘 다 2배 이상 받고 무승부나 뭐 역배라든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와키 구마모토도 보통 요런 게 이제 무승부 가기 딱 좋은 그런 그 경기들이긴 한데, 배당상 이 사간도스 배당을 보면은 갈 수 없는데 갔던 이유는 에이메가 최근에 원정에 이제 패배가 없었고, 사간도스가 요새 홈에서 진 적이 없거든요. 수원 삼성처럼 초반에만 한두 경기 지고. 근데 이제 이겼던 경기들 보면 한 골 차가 대부분이었더라고요. 1대0이라든가 잘해야 2대1. 그래서 에임의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간도스가 2골 못 넣는다, 비길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2골 넣으니까 힘들겠구나 했는데, 어쨌든 흐름대로, 제가 생각한 흐름대로 나와줬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수원 삼성도 약간 같은 느낌입니다. 배당이 만약에 사간도스가 배당이 높았다면은 생각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수원 삼성도 뭐 사간도스보다는 배당이 높긴 하지만, 뭔가 부천이 어쨌든 최근 4경기 원정에서 무패 흐름이고, 그리고 홈 원정 포함해서도 5경기 무패 흐름인데, 수원 삼성이 최근에 이겼던 경기들, 시원시원하게 이겼던 경기들 생각보다 많이 없고, 물론 득점은 많이 하긴 해요. 홈에서 이제 한 골 넣은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골을 못 넣었던 충남 아산전, 최근에 김포전 빼면은 다 2골 이상. 보통 이제 3골도 많이 넣고 4골도 한번 넣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언어볼을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천도 원정에서 뭐 이랜드전 김포, 뭐 경남, 그리고 최근에 충남, 요런 거 생각했을 땐 천안시티전도 있고, 이거는 차라리 어제 제가 볼 때는 무승부를 봤었는데, 수원 삼성이 뭐 김포전에 한 골이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골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하고 가겠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 뭐 그냥 띡 무 찍어서 이제 맘 편히 보면 좋긴 한데, 어제 무승부는 진짜 운이 따라준 거고, 요새 무승부 적중률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안 가는 건 아니긴 하지만 번외로 항상 데려가긴 합니다. 오늘 미축도 데려갔듯이. 물론 이제 엘살바도르랑 묶어가긴 했는데, 어디냐 샬럿인가? 이기는 바람에 이제 물 건너가긴 했지만, 6월부터는 패턴을 좀 바꿀게요. 무승부를 꼭 2개를 데려갈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배당을 높인다고 한 경기만 보이면 한 경기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 갔던 무승부도 결국엔 이제 묶어가서 틀리고, 오늘도 그냥 어찌 보면 엘살바도르 어제 이제 하나만 가도 됐는데, 어제는 5월이었고 6월부터는 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뭐 무승부가 완벽해 보이면 가겠는데 그래도 수원 삼성이 홈에 무패라는 게 좀 걸리긴 해요. 그러니까 수원 삼성 승무 사이드로 보는데 뭐 승가기도 애매하고 무가기도 애매하다. 그래서 저는 오버를 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득점 수원 삼성 정도의 득점력이면 다득점 무승부 3대2, 3대1, 뭐 2대1, 3대3 이런 스코어도 많았고 부천도 보면 원정인데 지난번 2대2, 뭐 홈에서도 2대2. 그렇다고 원정에서 득점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오버 가면 그래도 얻어 걸릴 확률이 좀 크다. 뭐 부천이 이기든 수원 삼성이 홈에서 첫 패배를 하든 아니면 기존대로 무패 흐름을 이어가면서 뭐 2대1로 이기든 아니면 뭐 다득점으로 비기든 해서 오버가 가장 좋다.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 봅니다. 오버. 자, 그다음 마지막 경기. 오늘 낮 경기. 낮 경기는 사실 아니죠. 저녁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합을 2시 경기부터 4시까지 끊어서 가야 될지 7시는 7시 경기만 가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이게 제가 무승부 갈 때 보통 패턴이 옛날에는 가장 좋아 보이는 무승부로만 갔었는데 요새는 그냥 순서대로 갑니다. 저 오미야 사간도스도 순서대로 간 거예요. 만약에 더 좋아 보이는 걸로 가려고 했으면 아마 어제 사간도스보다는 오미야랑 어디였지? 이랜드하고 부산이었나? 그걸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순서대로 가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래서 어제 그 주력 조합도 일부러 시간대가 비슷한 시간대끼리 묶은 겁니다. 그 고프렌 그리고 어디였지? 하나 생각이 안 나는데 전남승혜 어디 프렌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고우가 이제 퇴장 이후에 역전당해서 좀 아쉬운데 보통 이제 순서대로 가는 게 가장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거는 조금 유지할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 천안시티 인천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요거 끝나고 노르웨이 리그 이어갈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50분, 40분 좀 넘었는데 자, 요거는 승무패 포함된 경기가 아닙니다. 천안시티 일단 인천한테 2번 다 졌고 지금의 천안시티를 봤을 때는 뭐 답이 없죠. 득점 최하위, 실점은 충북 청주가 가장 많긴 한데 득실 차이는 가장 안 좋긴 합니다. 마이너스 18. 그리고 꼴찌와 1등의 싸움입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승패가 반대로 됐어요. 반대로. 일단 천안시티가 1승 1무 11패인데 인천은 그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11승 1무 1패. 11승의 인천이 11패의 천안하고 경기를 합니다. 득실도 가장 좋아요. 26득점에 5실점. 유일하게 한 자릿수 실점인데 실점이 그 다음 적은 팀이 이제 성남인데 성남하고도 실점이 2배 이상 차이 나고 그렇다고 득점이 없냐? 득점도 최다 득점. 그리고 원정에서도 4승 1패로 아주 좋습니다. 홈에 무패고. 그래서 더군다나 천안시티는 뭐 비중이 낮긴 하지만 공격에 퇴장도 있고 몸 상태가 안 좋은 선수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거에 비해 인천은 부상 딱 1명 공격에. 그러니까 인천이 뭐 하나 밀릴 게 하나도 없다. 모든 상황에 고려해 봤을 때 다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천안시티가 이제 홈에서 성남하고 비기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골을 못 넣고 있어요. 천안시티가 2골을 넣은 경기는 컵대회 포함해서 단 한 경기도 없습니다. 그만큼 득점력이 문제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컵대회 이제 울산한테 지긴 했는데 컵대회 빼면은 리그로만 보면은 지금 8연승 중입니다. 8연승. 10경기 연속 무패 중. 9승 1무. 압도적으로 좋죠. 이거는 배당이 적어도 데려갈 수밖에 없다. 지금 1.3에서 배당이 더 떨어졌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아까 뭐 수원 삼성이나 뭐 어디 갔냐 김천 상무 배당 낮다는 얘기는 왜 했냐.
불안해서 뭔가 완벽한 승이 안 보이기에 불안해서 배당 대비 안 좋았다는 거고, 이거는 천안시티가 너무 못하고 뭐 하나 좀 좋은 게 있어야 돼요. 뭐 상성이 좋든 지더라도 득점력이 괜찮든, 뭐 원정에서 전패지만 홈에서는 그래도 승리가 있다던가, 뭐 요렇게 해야 되는데 최근에 승리도 없고, 그렇다고 최근 컵대회에 이긴 것도 아니고, 물론 성남전 비기면서 4연패에서 5연패는 끊어내긴 했죠. 근데 지금 9경기 연속 10경기구나. 10경기 연속 승리 없고, 인천은 10경기 무패고, 뭐 하나 조금이라도 이제 트집을 잡아야 되는데 잡힐 게 없다. 인천 상대로, 인천이 천안 상대로. 그래서 배당이 낮더라도 요거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부러질 때까지 가봐야 된다 봅니다. 이런 약팀 상대로는. 다른 팀 만나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최근 중간에 한번 살짝 불안한 적이 있어요. 충북 청주 상대로 이제 선제골 내주고 그 2골 넣어서 이길 때, 그때 배당이 한 1.3 정도였어요. 이 배당하고 비슷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3대0, 3대1, 3대0, 3대0, 2대0 이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분위기를 탔나 요 정도였는데, 계속 다득점 하다 보니 이게 결국엔 실력인 거죠. 그렇다고 실점이 있느냐? 지금 4경기째 실점 없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인천 승에 마엔까지 봅니다. 마엔. 아무리 천안시티가 홈에서 뭐 성남, 충북, 청주, 안산, 뭐 전체적으로 대부분 한 골 차였거든요. 의외로 홈에서 실점을 많이 한 적이 없긴 해요. 전남하고 이제 김포한테 0대2로 진 게 이제 전부인데, 원정에서처럼 0대3, 0대3 스코어, 뭐 인천한테도 0대3으로 지긴 했지만, 지금의 인천이라면은 실점이 없는 상황에 다득점 중이다. 마엔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근데 이제 아주 좋은 마엔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게, 인천도 원정 경기 지금 4연승 중이긴 한데, 안산전도 결국엔 안산이 골을 못 넣어서 2대0이지, 한 골 넣으면은 한 골차 승부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인천 승부는 입장에서는 배당이 너무 낮기 때문에 마인까지 좀 보는 겁니다. 그냥 인천이 뭐 한 1.5 정도 봤다 하면은 그냥 승만 보고 넘어갔겠죠. 근데 마인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결론을 내겠다. 그래서 낮 경기, 저녁 경기 간단히 결론을 내리자면, 무승부도 좀 보이고 승무 사이드에서 보이는 걸 좀 선택을 해야겠고, 시간대별로 갈 건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언어보나 승패 좀 잘 생각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 경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자, 노르웨이 리그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지금 12시거든요. 점심들도 이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르웨이 리그는 사실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아는 게 없다 보니, 그러니까 그 아는 게 뭐 축구에 대해서 잘 안다기보다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계속 그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경기들, 뭐 예를 들면 인천이 뭐 저번에 연승을 했다더라, 요새 잘한다더라, 아니면 뭐 누가 빠진다더라, 뭐 요새 뭐 팀이 못한다더라, 이런 걸 대충 알잖아요, 보면은. 근데 노르웨이 리그는 우리가 거의 접하지 않는 리그고, 단기간으로 나온 이제 상품이기 때문에 봐도 익숙치가 않아요, 아직도. 예전에도 봤을 때도 익숙치 않았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그냥 유로파나 어디 뭐 컨퍼런스에 나오는 그런 팀들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데글림인데, 보데글림 말고는 친숙하지가 않습니다, 이름 자체가. 이것도 이게 변환돼서 이제 바뀌었는데, 몰드 FK. 친숙하지가 않다 보니 이게 뭔가 설명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누구 안 나오고 뭐 하고 뭐 그런 흐름은 비슷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를 따로 해야 되냐, 지금 그게 고민인 거예요.
나중에 와서 자 노르웨이 리그 분석하겠습니다 했는데 뭐 팀도 잘 모르고 뭐 누가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이길 건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분석을 했지만 너무 어렵고 해서 그냥 낮 경기 하는 김에 슬쩍 같이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노르웨이 리그를 그냥 짧게 하고 갈까요? 같이 저녁 방송 없이 저녁에는 상황 보고 오후에 뭐 MLB로 오든가 근데 이제 와서 MLB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고민이 많네요 지금. 슬쩍 한번 볼까요 그냥 노르웨이 리그 기왕 한 김에 몇 경기 안 되니까 한번 살짝 한번 발만 담가보고 아니다 싶으면 살짝 뒤로 빼겠습니다. 자 프레드릭하고 사릅스보 이름만 들어도 어질어질하죠 지금 적응 안 돼서. 자, 일단 프레드릭 5승 1무 3패 사릅스보 3승 3무 2패 득실은 비슷하고 노르웨이 리그가 시작한 지 막 오래된 게 아니라서 승점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일단 홈의 프레드릭이 4승 1패 사릅스보 2승 2무로 원정 무패. 결장자 사릅스보가 몸 상태가 안 좋은 선수들이 몇 명 있어서 이거 프레드릭이 좋아 보이는데 프레드릭이 지난번 로젠보르한테 이제 졌거든요. 연패 중이고 그 전에 4연승 중이었다. 사릅스보도 근데 트롬세한테 져가지고 근데 공격의 결장자들이 골에 관여한 선수들이 은근히 좀 있어가지고 이거 홈승 봐야 되겠는데 이거. 그래도 모르니 승무 볼게요. 요거 그냥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요거. 그리고 상성이 프레드릭이 얘네가 중간에 막 노르웨이 컵이 있더라고요. 컵 다 합쳐도 일단 프레드릭이 사릅스보한테 이긴 적이 없더라고요. 그 친선전 빼면은. 상성은 사릅스보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공격의 결장자들 출전 여부 때문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 자, 그다음 브리네하고 사네피오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제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이게 뭐 자, 상성은 사네피오르가 좋은데 최근 경기가 없어요, 얘네. 어디 뭐 3부나 2부에서 올라왔다는 저 2부에서 올라왔다는 건데 어느 한 팀이. 자, 브리네 같은 경우 승점이 조금 딸리네요. 하위권 바로 위에 있고 사네피오르가 홈에 4승 무패거든요. 원정에 1승 3패입니다. 이러면 브리네 입장에서 해볼만 한 거죠. 그리고 최근 프레드릭 상대로 4대3 승리. 그리고 사네피오르가 최근에 지든 이기든 득점이 좀 꾸준했네. 그럼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오버가 많으니까 브리네 입장에서 봤을 땐 근데 얘네가 홈에서 질 때는 또 무득점으로 져가지고 그래도 사네피오르의 득점력을 좀 믿어야죠. 브리네도 최근에 홈에서 4득점 했고 오버 봅니다. 오버만 보고 넘어갈게요. 오버 보고 넘어가고 자 로젠보르하고 오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젠보르는 순위가 높더라고요. 지금 둘이 붙었을 때는 2번밖에 없어요. 다 어디냐 오슬로. 지금 카메라고 되어 있는데 배트맨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KFUM 오슬로. 워낙 생소한 팀들이다 보니 이름도 빡세네 이 경기들이. 일단 로젠보르는 프레드릭 원정에서 이겼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홈 무패입니다. 얘기를 했나? 잠깐만요. 로젠보르 얘기를 안 했구나. 홈 무패입니다. 3승 2무. 그리고 원정팀은 홈이나 원정이나 성적이 안 좋아요. 원정 1득점밖에 없고 그래서 로젠보르 2등 6승 3무 1패 원정팀 1승 1무 6패 결장도
오히려 원정팀이 미드필더 퇴장이 한 명 있다. 지난번 볼레랭아 상대로 해서 로젠보르 승. 마인까지는 글쎄요. 마인까지 보기가 잠시만요. 이 원정팀이 컵 대회에는 지금 엄청 성적이 좋긴 한데 리그 성적이 지금 첫 경기 이긴 이후에 아직 승리가 없네. 그리고 득점이 워낙 없어서 프레드릭한테 1대0으로 졌다. 프레드릭이 지금 4위인데 마이는 조금 애매하네. 또 상성도 하필 로젠보르한테 강하고 그래서 일단 승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너무 어려운데 노르웨이. 어제도 제가 두 경기 승 둘 다 거의 승을 봤거든요. 하나만 나오고 하나는 패배를 해가지고 배당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배당이 낮더라도 이거는 승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마에는 잘 모르겠어요. 마에는 오슬로 그 원정팀한테 달려있다. 최근 두 경기 득점 없고 근데 득점 못할 확률이 높은 게 득점력도 애초에 낮을 뿐더러 지금 공격에 부상 중인 선수가 2명이나 있는데 둘 다 2골씩 넣고 있어요. 6골 중에 4골이 이 선수들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퇴장당한 그 미드필더 선수도 1골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 선수 다 못 나온다? 한 명은 이미 확정이고 그럼 1골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인 보죠. 마인까지 보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1마인이죠. 1마인. 배당이 높으니까 가볼만 하죠. 2배 넘으니까. 근데 노르웨이는 진짜 잘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진짜 국축 1축도 어려운데 가장 최악의 난이도예요. 제가 볼 땐. 물론 예전에 잠깐 했을 땐 그 정도인가 했는데 며칠 전부터 이제 다시 하다 보니 확실히 제일 빡세다. 친숙하지 않기도 하고 이름도 어렵고 이렇습니다. 자, 해오개순부터는 그냥 따로 표시 안 하고 그냥 쭉쭉 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우리한테 친숙한 건 보데글림밖에 없다. 자, 해오개순하고 보데글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성은 보데글림이 최근 해오개순 원정에서 이제 최근 4승 1패 3연승 중이기도 하고 상성은 보데글림이 좋네요. 그리고 이 해오개순이 아직 노르웨이 리그에서 1승이 없는 팀입니다. 득점 가장 적고 실점 가장 많고 1무 8패 최악이죠. 그나마 홈에서 한번 비긴 게 다다. 그리고 보데글림이 원정에서 1승 1무 1패라서 이 정도면 해볼만 한데 수비의 경고 누적 하필 또 한 골 넣고 있는 선수 공격의 결정도 한 골 넣고 있는 선수 안 그래도 득점 없는데 물론 보데글림도 퇴장이 있긴 해요. 지난번 비킹 FK 상대로 2대4로 졌는데 2대1에서 역전을 당한 거죠. 그리고 보데글림이 최근 원정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유로파 포함해서. 근데 냉정하게 그 컵대회 제외하고 노르웨이 리그만 보면은 1승 1무 1패라서 뭐 반반이죠. 트롬세한테도 역전패를 당한 거라. 해우개순을 좋게 보려 해도 득점이 워낙 적고 잘해야 비길 수 있는 정도지 뭐 아까 퇴장, 뭐 공격의 결장 이런 거 생각하면 득점력만 냉정하게 봤을 때 보데글림이 16골 넣고 있거든요. 근데 실점이 한 자릿수예요. 보데글림이 엊그제 이제 그 실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지 4실점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실점이 엄청 적었죠. 아마 최소 실점팀.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건 일정입니다. 일정. 해욱에서는 조금 쉬었는데 한 일주일 좀 안되게 29일날 경기를 하다 보니 며칠 지금 한 3일 됐나? 이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빡셉니다. 그래서 그래도 보데글림 승 봅니다. 배당이 적어요. 보데글림 승. 그리고
해욱의 순위 홈이기 때문에 보데글림이 마헨을 봐야 되나 이게? 그래도 상성도 앞서고 전체적으로 마헨까지는 좀 봅시다. 원래 마헨 보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프레드릭하고 비겼다고 해서 프레드릭이 원정 성적이 좋은 게 아니라서 마헨까지 보겠습니다. 마헨. 그 다음 SK 브란, 크리스티. 자, SK 브란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트 상대로 상성도 나름 최근에 진적도 없고, 진적이 좀 됐죠. 한 8년 전이기 때문에. 최근 20년도 이후에 2승 1무. 그리고 크리스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순위가 중위권이긴 해요. 중위권이긴 한데 득실도 이제 SK 브란이 좀 더 좋고 승점도 좀 더 높고, 그리고 뭐 SK 브란 홈에서 1패밖에 없고, 근데 이제 단 하나 걸리는 거, 크리스티가 보니까 원정 성적이 좋다. 3승 1무 2패로. 그리고 결장도 SK 브란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하필 또 지난번 몰대한테 이제 0대 3으로 지지 않았습니까? SK 브란이. 그리고 그게 오랜만에 진 거거든요. 그거 한 9경기 그 정도 만에. 그리고 크리스티도 보면은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오히려 홈에서 지금 3연패거든요. 득점 없이. 원정에서 4경기 연속 무패 중이라 이게 걸립니다. 이게. 왜냐면 SK 브란이 배당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데글림하고 로젠보르하고 이제 SK 브란 3개가 배당이 낮은 편인데 3개 중에 어디 갈 거냐 하면은 전 일단 홈이 제일 우선인 로젠보르. 배당도 이제 보데글림보다 높고, 그 다음이 원정 보데글림. SK 브란은 아무리 홈이어도 지난번 무득점도 그렇고 또 크리스트가 원정 성적이 좋다는 점, 요거는 패스해야 될 것 같아요. 배당 대비 차라리 언오버 3.5 기준으로 가야 된다. 근데 3.5도 좀 애매한 게 크리스티가 이제 원정 득점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SK 브란도 홈에서 넣을 때는 막 3골 2골씩 넣기 때문에 굳이 간다면 뭐 치고받고 하는 건데, 최근의 흐름은 언더 쪽에 조금 더 가깝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경기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SK 브란은 건너뛰세요.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제 1시간이 지났죠. 원래는 따로따로 하려 했는데 노르웨이 리그가 좀 친숙하지 않다 보니 그냥 거의 이제 약간 덤으로 가져가는 식으로 했다는 점 생각하시면 되고, 오후 방송은 그래서 거의 없을 예정이다. MLB를 가지 않는 이상, 아니면 낮 경기 이제 2시 경기들 끝나고 나서 2시, 3시, 4시 경기 끝나고 나서 7시 경기 전에 만약에 7시 경기만 따로 조합을 안 가고 섞어서 갔다면 결국엔 이제 먼저 시작한 경기들이 적중 여부에 따라 미리 시작한 경기들이 틀렸다면은 7시 경기만 하러 또 올 수도 있다. 그거지. 그거 아닌 이상은 거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추천 질자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몰대하고 비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킹 바이킹 FK인데 1위입니다. 1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보데글림 뭐 잘하니까 이제 1위라 생각하겠지만, 물론 이제 아직 비킹에 비해 4경기 덜 치르긴 했지만 4경기 다 이겨도 넘을 수 없어요. 26점이라서. 그리고 득점이 33득점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위 로젠보르보다 20골이 많고 2등으로 득점 많이 하는 SK 브란보단도 15골이 많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무패긴 한데 원정 무패는 아닌데 원정에서도 4승 1패. 그러니까 몰대도 우리가 그나마 친숙하죠. 얘네가 유로파인가, 근데 컨퍼런스? 아마 유로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몰대가 지난번 SK 브란을 이겼지만 출혈이 좀 커요.
얘네가 연패를 끊어내긴 했는데 지난번에 2명이나 퇴장 당했습니다. 다이렉트 퇴장, 경고 누적. 그러니까 퇴장 당하기 전에 이미 3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SK 브란이 슈팅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3대0으로 지긴 했습니다. 유효 슈팅 3개인데 그게 다 골이었어요. 자,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 상대가 1위 팀입니다. 원정 성적도 좋고. 그런데 퇴장이 2명이나 있는데 그중 1명이 3골을 넣고 있었네. 그리고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도 많고. 그래서 이 비킹이 공격에 큰 결장이 없어요. 더군다나 골도 많이 넣고 하기 때문에 최근 보데글림도 4대2로 이겼고 1대2로 지다가 또 뭐 컵대회도 엄청 잘하고 있고 다 이기고 있고 이건 뭐 깔 게 없네 얘네는. 지금 4연승 중이고 첫 경기 볼레랭아한테 지고 나서는 지금 리그 경기만 봤을 때 10경기죠. 10경기 8승 2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4대4 아니면 뭐 5대2 뭐 지난번 보데글림도 4대2 퇴장 이후에 3골을 넣어서 퇴장 운이 좀 따라주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높다 보니 이 경기는 당연히 저는 몰데가 홈이긴 하지만 뭐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거의 배당을 비슷하게 줬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뭐 몰데가 퇴장이 없었으면 좀 찝찝해서 이제 안 갔을 텐데 이건 비킹 FK 프렘 봐야죠. 무조건. 오늘 어찌 보면 배당 대비 가장 좋은 게 아닌가. 물론 홈 원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마 배당을 요렇게 준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비킹이 뭐 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몰데는 오히려 퇴장이 있고 더군다나 비킹이 최근에 이제 원정 성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프렌 준 거면 오히려 정배 받았으면은 배당이 왜 이렇게 비슷하지 하고 좀 애매했을 거예요. 상성도 몰데가 이제 살짝 좀 더 좋기 때문에. 근데 최근 전적은 비슷해요. 최근 전적은 비슷하고. 근데 프렌 주면 가야죠. 이건 당연히. 부러지더라도. 그래서 저는 비킹 프렌 역배까지 봅니다. 역배.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땐. 왜냐면 몰데가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퇴장이 없으면 뭐 역배까지 보긴 힘든데 그렇게 보고 좀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낮 경기부터 새벽에 있는 해축까지 좀 마무리를 했고 아직 2시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합을 마무리해서 1시까지 1시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조합이.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저녁 경기는 낮 경기랑 같이 보내진 않을게요. 조금 이제 낮 경기나 저녁 경기 흐름 보면서 왜냐면 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 게 같이 보내면 결국엔 배당 낮은 걸로 갈 확률이 높고 낮에 적중을 하게 되면 좀 더 과감하게 새벽 경기는 고배당 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조합은 2번에 나눠서 간다는 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무리하고 낮 경기 여부에 따라서 이따 올 수 있으면 저녁에 잠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